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초격차 에이펙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리더들이 모이는 CEO 서밋 행사의 의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적 성과를 기대한다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에이펙 준비위원회 8차 회의를 열어 분야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총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 같다며 인프라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혹시 만찬장이라든가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종 점검을 하면서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지 약간 점검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식사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에 있어서 그 마지막 완성도를 높이는 그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에이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면서 문화 행사뿐 아니라 입출국 계획과 참가자 동선, 주요 인사 경호 등 모든 분야에서 완성도를 높이자며 초격차 에이펙을 강조했습니다.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최고 경영자 회의, 에이펙 CEO 서밋의 의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회의에 참석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최고 경영자 회의는 한국 경제의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라며 거물급 인사들을 초청해 경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님과 총리님께서 또 에이펙 기간에 시간을 또 내서 환영 만찬이나 개별 면담을 좀 많이 해주시면 실제로는 이 CEO들이 한국에다 투자하거나 저희가 많은 경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경상북도는 주요 인프라 공정률이 80%가 넘었다며 이달 중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또 언어 장벽 없는 에이펙을 위해 인공지능 통역 플랫폼을 구축하고 호우와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인재로부터 안전한 행사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포스코 노사가 2025년 임금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1만 원 인상과 임금 체계 일원화, 철강 경쟁력 강화, 공헌금 등 성과금 700만 원, 조합원 교육 연간 16시간 인정 등이 담겼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최종적으로 임금 단체 협상이 타결됩니다. 경주시가 후원하는 추억의 경주 수학 여행이 20년 가까이 지속되며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래전 학창 시절을 추억하고 세계 문화유산도 체험할 수 있어서 경주의 대표적인 역사 탐방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신라문화원은 경주시의 후원으로 지난 2007년부터 추억의 경주 수학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교복을 입고 수십 년 전 학창 시절로 돌아가 동창생이나 동호인들과 함께 경주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그 기억도 나고 또 교복 입고 우리 학창 시절에 또 그 학교 시절 또 추억도 나고 여러모로 굉장히 좋네요. 신라왕릉과 불국사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돌며 전문가 해설이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간도 그렇고 이 고장이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뭔가 주는 뭐랄까 역사를 아는 그런 좋은 계기가 돼서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하십니다. 추억의 수학여행에 지금까지 4만 명이 참가했고 동창회와 노래교실 등 다양한 친목단체의 참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현장의 유적에 대한 답사를 통해서 또 경주의 느낌도 가지고 또 추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즐겁게 문화유산을 즐긴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관광 패턴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주 중심권 유적지와 함께 가문사지, 양남파도 소리길 등 다양한 탐방 코스와 참여형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학창 시절의 감성을 되살리고 수준 높은 역사문화 체험까지 더해지면서 추억의 수학여행이 경주를 대표할 역사 탐방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주시는 국보 제5호 석굴암 석굴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서 석굴암 주변 위험지 보강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모두 59억 원을 투입해 석굴암 상류부 토사 사면 안정화, 외곽 위험지 보강 등 3단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석굴암 주변은 지난 2022년 태풍 흰남노 이후 상단부에서 토사 유출이 확인되면서 보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보조금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1대가 재차 출석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이 지사 측은 항암 치료 중이라며 출석을 거부한 게 아닌 일정 조율 중이라고 밝혔고 국정원 근무 이력을 근거로 특정 언론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이 지사 관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1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 지역 모 도의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포항 북구 출신의 이 도의원은 지난 2023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포항의 한 청년단체에 사업비용 2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11월 도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경북 산불이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비가 90% 가까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민들은 일상 복귀를 하기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위와 대규모 이의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상 체계를 바로잡고 피해 조사에 최전선인 지자체 행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의성 산불 피해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지난 1일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복구비가 일상으로 복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난 보상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야에서 누락이 되니 항목이 반영이 안 되니까 사실 1, 2천만 원 받아서는 요즘 농기계 한 대 살려고 해도 웬만한 거는 1, 2천 넘어요. 정부의 복구비 지원엔 애초부터 한계가 많았습니다. 주택을 통째로 잃었지만 주택 안의 가전, 가구 보상은 아예 없었고 농기계 지원금은 대형 기계에 한해 구입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급됐습니다. 약칭 MDMS, 국가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피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의 어떤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항목이 다양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면서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만 입력하다 보니까 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법상 보상이 아닌 지원의 개념이라며 가재도구 등 동산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형 연중화돼가는 재난 앞에 복구 최전선인 지자체의 행정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4월 산불 피해 조사 당시 조사자에 따라 피해 집계 기준이 제각기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기계를 품목별로 한 대씩만 제한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SS기가 2대가 타고 관리기가 4대가 탔는데 실제 이제 한 대씩밖에 그 기록이 안 된다고 해서 접수는 한 대씩만 접수가 된 거죠. 거기다 지원되는 농기계 품목이 3차례에 걸쳐 확대되며 이를 안내받지 못한 농가도 덜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령의 농민분들은 이런 소식조차도 몰랐던 거죠. 이런 게 추가로 접수하면 더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누락된 피해 사실을 구제하는 등 산불 피해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국회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제5차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 재난 앞에 개별적으로 가동되는 특별법이 아닌 보다 폭넓게 이재민을 구제할 정부 차원의 보상 시스템 마련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대체로 흐리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경주 28, 포항 26도 등 26에서 28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포항 MBC는 오늘 550여 명의 진학 전문 멘토를 보유하고 있는 교육 플랫폼 기업 오디바이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진학 정보 불균형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수도권과 지역 간의 진학 정보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진학 분야의 정보 공유는 물론 초밀착형 온라인 1:1 대입 컨설팅, 오프라인 박람회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까지 멘토링 대상을 확대, 진학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앞으로는 해외 대학 입시 정보까지 추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 도입한 초등 밤 10시 출근제가 이재명 정부 정책에 반영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해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부터는 유아기 자녀 부모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경북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2026년도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한 참가 신청을 다음 달 2일까지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39세 이하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 경영체를 등록해야 하며 농가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